저희 부모님은 그 주위 사람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건물사.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주위에 다 건물사라고 했어요.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황 소장입니다. 제가 전전 영상에서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건물을 사서 뭐 짓고 힘든 과정도 있었고, 근데 그 결과가 좋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사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렸을까요? 그래 너 잘한다, 내가 도와줄게 이랬을까요? 그거는 뭐 말 하나마나 주위에서 다 말렸단 말이에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중간에 팔아라, 건물 짓고 있는데 그냥 옆에 팔고 편하게 살아라, 온갖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지인 포함, 친척 포함, 형제 포함. 주위에 건물 사서 뭔가 잘된 사람이 있는 걸 보지 않고서 본인이 밀어붙여서 한 경우는 진짜 특이한 일이에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부모님 주위에 해본 사람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이 다음 진짜 중요합니다. 잘 월세 받고 살고 있는데 주위에서 좋겠다, 오래 가지고 있어라고 했을까요? 팔라고 했을까요? 팔라고 했을 것 팔라고요. 같은데요? 왜요? 이제 세상이 왜긴? 힘들어진다? 팔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아.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러면서 그 다 건물 없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 다 합니다.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면 진짜 위험해 보여서 그런 거예요? 둘 다 맞아. 질투가 난다는 거, 그리고 위험해 보인다는 거. 질투 난다는 건 본인보다 나은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이에요. 시기 질투. 그쵸? 건물이 없고 60대, 70대가 되면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또래 집단의 방해라는 거는 그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게 돼요. 자기 상황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게 막는 거고, 이 사람이 올라가 있는 상태도 내리려고 하는 게 또래 집단의 방해예요. 그거는 이 사람을 죽여야지, 없애야지, 너를 피해보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난 너 옛날에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너 왜 올라가 있어? 불편하게 내가?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지금 나보다 잘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있어요. 아직도 10년 전, 20년 전에 살고 있어. 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쟤 학창시절에 나보다 못했는데, 야, 너 부모님이 해준 거잖아. 아니면 너 그때 타이밍 잘 잡았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렵거나 뭔 일이 있으면 위로해준답시고, 그러니까 건물 팔아. 뒤에 말이 좀 더 있죠. 나한테도 좀 후하게 해주고. 반대로 건물을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주변에 건물 사 진짜 좋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그럼? 그 얘기를 이어서 해줄게. 또래 집단의 방해와 똑같은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을 자기처럼 만들고 싶어 해요. 거지는 누구한테 거지대라는 조언만 겁나 해요. 거지대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말들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거지가 되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돈이 뭔 필요야. 유유자적 살면 되지, 뭐 어쩌고 이런 거. 종교도 본인이 다 맞잖아요. 그리고 너도 나랑 같이 믿어야 돼, 이거잖아요. 건강식품도 이거 기가 막히게 너도 먹어야 돼, 이거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겠죠. 사람의 말을 가려서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어떤 생각인지,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써놓은 개똥철학 같은 글이 온라인에 엄청 많단 말이에요. 심금을 울리는 글. 그 사람이 도대체 뭔 생각으로 썼을까요? 그 쓴 사람의 상황과 생각을 알고 봐야 파악이 돼요. 건물을 갖고 있는데 다 팔라고 했어요. 편하게 살아. 저희 부모님은 그 주위 사람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건물사.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주위에 다 건물사라고 했어요. 살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산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죠. 뭐 보나마나. 물건까지 다 알아봐서 이거 사야 된다고까지 했는데도 안 샀어요. 아무도! 그로부터 시간이 지금 흘렀죠. 결론이 어떨까요? 안 사신 분들 다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된 사람이 있으면 된 사람을 따라야죠. 이거 자존심의 영역이 아니라 OX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쵸? 꿀이 달아요, 써요? 탈아요. 그쵸? 감정이 나쁘다고 해서, 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꿀이 쓰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내 기분이 나쁘다고 꿀 먹고 이건 써버려, 이건 써,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애써 자존심. 내가 그때 샀어야 제일 이겼는데. 내가 지금 비싸게 산다는 게 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없을 것 같아? 정말 그래요? 당연하지.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확인되고 얘기한 거야.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냐? 있는 거 쓰고 살았죠. 본인들이 말한 대로. 있는 돈이 안 남은 상황이었죠. ETF도 하고 뭐도 하고 황금성 좋은 거 투자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해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되나?
황금성 좋은 게 투자의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황금성이 있는 투자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팔면 내가 어느 순간 갈아타고 상승된다? 사람이 돈을 갖고 있으면요 엄청나게 많은 유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투자 기회들. 누가 어떻게 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 이자를 엄청 받는다. 어디에 투자했더니 몇 배가 됐다. 이런 얘기를 살면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 루트로. 그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가족, 친척, 형제, 부모,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됩니다.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언제까지 안 할 거죠? 현금 생기고 몇 년까지 안 할 것 같아요? 원금을 계속 쓰고 있는데 돈이 줄어들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다고요? 본인이 한 달에 한 300씩 쓰는데 몇 억만 투자하면 그만큼을 매달 준다고 하는데 안 알아볼 거예요? 거기다 믿을 만한 내 지인이 얘기해줘요. 그리고 통장도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안 할 수 있어요? 그 투자 잘못해서 원금 날린다고 돈 찾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간 사람이 저예요. 못 찾았죠, 당연히. 앞으로 수십 년을 살게 되잖아요. 장기로 보고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사기 전에 다 사지 말라고 했어요. 샀어요.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샀어? 나도 비슷한 거 할 거야. 한번 알아봐줘. 나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죠? 아니요. 세입자 때문에 불편하지 팔아. 뭐 때문에 불편하지 팔아. 시간이 지나서 결론이 그냥 명백해져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려면, 자산가가 되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적어도 하고 있는 사람.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애랑 친해져야 되잖아요. 난 쟤가 싫어. 옛날에 어릴 때 내가 공부 더 잘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뭘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다 똑같다고 했죠. 저도 불편해요. 그러면 그 불편한 감정을 쟤를 뒤에서 폄하하는 데 쓰는 게 맞겠어요? 전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더 올라가야지. 내가 이런 감정 자체가 안 들게 해야지. 열심히 해요, 그냥.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만한 갭을 벌리는 거, 내지는 그 갭을 훨씬 더 크게 벌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적어도 갖고자 한다면 건물이 없는 분들이랑 얘기 나누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첫 번째, 그 경험이 없는데 그게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두 번째,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저요.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해주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먹는 게 아인슈페너예요. 커피 중에. 제가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가끔 마셔요. 그냥 혼자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페너 관련된 이렇게 재료 하면서 휘핑크림이 아인슈페너 관련으로 떠서 제가 휘핑크림을 아메리카노 위에 따서 먹었어요.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업소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잊어먹고 있다가 그저께 밤에 아인슈페너 커피 만드는 방법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동물성 생크림을 사고 설탕을 섞어가지고 거품기로 해가지고 그 거품을 만든 다음에 커피 위에 올리고 그 위에 계피가루를 올려야 된다 나오더라고요. 그 맛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만들어 본 사람한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제가 휘핑크림 사서 괜히 돈만 버렸어요. 뭐든지 해본 사람과 얘기해야 됩니다. 친구들 단톡방이 있는데 친구 A는 이미 집을 샀고 B는 집이 없는데 그래도 소득이 조금 있다 보니까 50대까지 평생 월세를 살다가 그때 가서 자기는 계속 이 돈을 주식으로 불리고 뭘 해서 50대에 집을 사고 그때 건물을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집 사야 돼. 50대까지 집을 안 산다? 물가 상승률 어쩔 건데. 그리고 재테크를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두세 번 실패하면. 그리고 50대가 되면 그때 집 살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또래 집단에 비해서 소득이 높을 때 그런 착각을 해. 그게 현실화 안 돼. 어디에 무슨 얼마짜리를 사는지 내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이미 집을 산 경험을 했어. 이걸 팔고 다음으로 넘어갈 생각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그럼 이거는 현실화 될 수 있어. 대출을 하고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본인들이 생활을 타이트하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다음 걸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건 현실성이 있어. 아까 그거는 모호한 거야. 내가 50살까지 스케치북에 혼자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 난 피카소 같은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 50살에. 이런 얘기야. 이거 실현이 안 돼, 그냥. 나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금융투자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아니면 재테크를 이렇게 해서 다 전사했어, 그냥. 경제적으로 다 전사했다고. 자산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미안하지만. 그 들은 건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면 건물을 이미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분과 그런 분들을 매도하라고 하는 주변인들은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나요? 이게 친구 중에 보통 절친이어야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완전 베스트인 경우도 있고 베스트보다 살짝 뭐 이런 정도인 친구들.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너 생각해서 해주는 거야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내 속은 풀어주지만 내 상황은 안 좋게 만드는 얘기들이 있거든. 있어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해줄 때가 있어. 이 친구는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할까? 그리고 얘가 말하는 거는 자기 상황과 흡사한 얘기를 얘기한단 말이야. 마음을 풀어주니까 좋긴 해. 시간 지나서 좀 안 좋긴 해. 근데 또 그랬다가 또 마음 풀어주는 얘기하면 좋긴 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두 사람의 그 상황이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지. 근데 중요한 건 내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 간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건물 산 건 비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말하고 너도 사라 독려해주는 게 좋을까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건물을 사서 다른 사람을 독려한다고 해도 그 말이 거의 통하는 일이 없어.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생각해서 말한다고 잘 느끼지 못해. 그 말 자체가 자랑이라고 느끼기도 해. 자산은 비밀로 하는 게 제일 좋아. 뭐 돈이 얼마 있다, 뭐 자산이 얼마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연예인들 막 기사로 얼마짜리 뭐 건물 샀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왜 자꾸 알려줄까요? 그거는 기자들이 쓰는 거잖아. 조회수 얻으려고. 이번에 건물 샀죠. 얘 제가 건물 사서 너무 좋습니다 하는 거 봤어? 제가 근데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 왜지? 그걸로 그렇게 알려져서 좋을 게 그렇게 없으니까. 어머님께서 그때 건물 살 때요. 다 팔아갖고 올인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장님은 그때 어쨌든 나이가 젊었잖아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 대출 받고 막 이러는 거 소장님 안 말리셨어요? 근데 알고 계셨어요? 어느 정도 금액을 대출받고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근데 왜 그러셨어요? 우리 엄마의 레퍼런스를 내가 봐왔을 거 아니야. 살면서 봐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엄마가 누가 말린다고 해서 안 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말릴 명분이 없었어. 내가 뭐 했다고? 세 번째, 나는 우리 엄마 레퍼런스를 받고 내가 말릴 명분이 없으면 나는 뭐 해? 믿고 따른다. 그거밖에 없었어. 신뢰가 있지. 그러면 내가 그때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그때 일을 해서 뭐 이렇게 번 돈을 거의 들였지. 몰빵하는 상황이면 그럼 불안하니까 이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진 않았어. 그러니까 말릴 수고 없는 사람이야. 본인이 꽂히면 해야 돼. 근데 내가 거기서 왈가왈부한다면 여기서 이제 분란이 생기겠지. 그거보다는 여기로 몰아주는 게 낫겠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이 결정한 거를 내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낫지. 거기서 내가 아니라고 해서 뭐 어쩔 건데. 그럼 아니라고 막 말하면 결국 분란만 일어날 거잖아. 이런 생각까지 그때 당시엔 하지도 않았어. 왜냐면 난 그냥 믿고 따른다 주의거든.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안 좋아도 이 사이는 유지돼야지. 물론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는데 1년 동안 그 소송하느라고 공사금지 가처분 받은 상태에서 공사는 못하면서 대출이자 계속 내는 과정이 1년이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과정이었지. 그러면서 집은 완전히 줄여서 뭐 아파트 살다가 조그만 빌라로 가가지고 거기 거실까지 막 다 짐이 있는 상태로 1년 넘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긴 했지만 그러더라도 만약에 이게 잘못됐더라도 뭔가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뭉쳐서 일을 한다면 아니면 어떤 한 목적을 추구해서 나간다면 그거는 결론은 좋을 거라고 봐. 그때가 잘못됐건 잘됐건 상관없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부모님이 좋은 이 여건을 그때 당시에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내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없는 상황이 된 게 나한테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내가 빨리 사회로 나온 데는 사실 좀 더디게 만드는 여건이었다고 생각도 해.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좀 더 이르게 뭔가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기도 해. 뭐 반대는 없었어. 내 역할은 반대하고 결정하는 역할은 아니잖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내가 할 일이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갖고 나서의 주위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을 만든 사람과 얘기해야 된다는 건 이거는 뭐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뭐 진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많이 친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친한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사람도 똑같이 모른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내 중심을 잡고 그리고 내가 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진행해 나간다. 그럼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